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제가 좀 와닿는 가사 한 소절이 있어가지고 이 푸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아마 요즘 시대를 잘 표현하는 가사 같아요. 그래서 풍진 세상,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또 미래고,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에 설계하는데 하나의 희망 내지는 꿈이 될 만한 그런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많이 안 왔는데, 대신에 저희가 또 이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혹시 같이 보기를 한 분 중에 안 오셨으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또 설명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 앞부분에 한 30분 정도 할 거고요. 자, 먼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 한익을 비교한 건데요. 한쪽은 사람이 귀하고 한쪽은 일자리가 귀한 그런 어떤 굉장히 대조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일본은 거의 사실은 대학 졸업생이 취업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거의 알다시피. 그래서 취업 경쟁률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학 3학년 말에 내정된다 표현해요. 그래서 내정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놓고 경쟁하는 거고. 자, 이거는 한국 경제에 나왔던 건데, 밑에 또 보면은 연대 경영학과 학생이에요. 50군데 서류를 넣고 3군데 면접을 보고 그것으로 그것도 중견기업에 되는 이 현실이고, 아마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비교해 보면은 자, 이쪽은 일본 쪽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오늘 설명할 G30 출신들은 이미 대학 3학년 말에 3개 4개를 오퍼를 받고 어딜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자, 요 재밌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채용 설명회장에 참석만 해도 돈을 줘요. 이해돼요? 일단은 사람이 오기만 하면은 나는 우리는 너네를 꼬실 수 있다. 일단 참석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일본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많이 되고, 자, 이쪽은 다 알다시피, 자, 이것도 최근에 여기 놓은 기사인데, 신라스테이면은 한 3성급 호텔이 될 거예요. 예, 그 중에 한 명 모집하는데 1,500명. 앞으로 이게 더 아예 모집 기회도 없을 분들을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누구나 예측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이게 우리가 입학 방식에 대한 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입시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여러 가지 또 기회도 많고 취업도 용이하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일반인이 잘 모르는 대학이 어떻게 되는 대학 생활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은 이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은 한국에 대학을 들어가면은 알다시피 1학년 때부터 취업을 걱정해야 되니까 학점 관리다, 스펙 쌓는다 때문에 정신이 없겠죠. 또는 어떤 학생은 바로 1학년 때부터 노량진 공무원 학원 쪽 가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고. 자,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대학의 동아리, 우리 때는 서클에 그랬는데, 옛날에 저희 때는 하더라도 기타 딩가딩가 치고 또 등산하고 이런 굉장히 이런 노는 쪽에 동아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동아리 딱 없대요. 다 공부하는 동아리만. 네. 그렇게 해서 또 대학을 졸업했는데 기다리는 거는 일자리가 없고. 네. 근데 과연 일본은 어떨까? 아까 취업에 대한 고민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되니까. 물론 회사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어떤 아이는 내가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든다. 그러면은 취업에 상관없이 정말 깊이 있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일본에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굉장히 근본적 차이가, 일본은 대학 진학률이 40~50%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70~80%죠. 여기에 사실은 나중에 또 기회가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 모든 문제가 우리가 지금 파생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일본은 왜 45%, 40%, 50%밖에 안 되죠? 그들은 고등학교 졸업해도
가업을 이어받아서 라면 가게를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전혀 또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예. 또 그 배경에는 예를 들면은 그 일본은 그 40~50%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입시가 있어요. 초등학교, 특히 사립, 중학교, 또 공립은 고등학교부터 입시가 있고요. 고등학교 입시, 또 대학 입시. 다시 말해서 와세다 게이오 정도 나왔다면 이미 일본 사회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왜? 이미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라왔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일단 그렇게 잘라왔기 때문에 게이오 와세다 명문대 출신을 굉장히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예.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갖고. 자, 그러면은 아까 취업은 다 되는데 같은 와세다 출신에서 초일류 기업에서는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학생을 누굴 뽑느냐, 기업 입장에서. 자, 이미 간판은 뭐 이미 이제 해결됐고 학점도 별로 안 보고 이 친구가 그러면은 대학 생활 때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라는 거를 보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는 아까 이야기한 사실은 동아리겠죠.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특히 문과계열은. 예. 그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스포츠 활동이에요. 네, 일본은 또 특유의 팀워크를 중시하기 때문에 스포츠 팀에 주장을 했거나 스포츠 팀을 오래 한 활동을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그 아이들을 더 선호한다. 네. 이게 이제 극명한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제 대학의 실질적인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자, 우리나라를 알다시피 이게 등록금이 지금 뭐 11년째, 12년째 제한인데 대학이 죽을 맛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본은 전체적으로 강의 방식은 재미라는 세미나 방식이에요. 소그룹 교수랑 자주 토론도 하고 이렇게 긴밀감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대규모의 강의를 아직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유학생들도 사실은 안 받아줘도 이렇게 입국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대학생, 유학생이 없는 대학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경기대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학년에 1,000명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 할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을 정원에 제한 없이 받아줘요. 그거 아세요? 아이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은 정원 내 통제를 받아요. 뭐 홍콩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정원의 뭐 한 5%, 뭐 10% 이런 퍼센테이지를 갖고, 그래서 선발할 때도 굉장히 컬러비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연대나 고대가 외국인 애들 행패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 그렇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차이점.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특히 대시도 무조건 공부하고, 또 중고등학교 내내 내신과 도박 같은 수능을 해서 스카이를 가긴 갔는데 지금 국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 정말 이거는 미친 짓 같아요. 사실은 나라가 아까 풍진이 아니라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광고에도 이야기했고, 이 전형을 할 만한 타겟층과 어떤 가능성 있는 친구들은 누굴까를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수학을, 그러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친구. 제가 오랜 경험, 저도 상담할 때 많이 부모님 직업도 물어보고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의 이 아이 현재는 70~80% 부모님의 DNA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양쪽 다 문과 출신이면 아이가 거의 문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특히 이 학생들 중에 언어는 뛰어난데 수학이 한계가 있는 아이도 있어요. 또는 지금 고1이니까 고1 해보겠다 하지만 사실은 확률적으로 또는 한계가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아요. 언어 쪽에 발달된 아이들은. 근데 그 문제가 제가 보는 우리 한국 수학은
사실은 뭐 저는 뭐 글로벌 뭐 IB라든지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하는 거는 지금 죽은 수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뭐 이거는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오로지 이 문제 푸는 기술만 배운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이 IB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수학을 하죠. 그게 단계가 6개 단계가 있어요. 아주 수학을 못해 예체능 아이들은 아주 쉬운 수학을 할 수 있고, 공대 아이들은 아주 더 높은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어떤 탄력적으로 이렇게 수학의 어떤, 사실은 또 대학이든 졸업하고도 필요 없는,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요즘에 제가 이제 또 사실은 저희는 중학생들이 없는데 이제 부임자, 해외 발령난 부임자 이런 상담을 꽤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학교 2, 3학년 이런 애들이고 강남고 애들이 많고, 그래서 딱 물어보면은 이미 수학이 다 뭐 수투를 끝내고 미적분 한 해 만에. 사실 이 아이들은 이제 외국 가면은 수학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진도를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수학이란 뭐냐면은 여기도 있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 IB 수학은, 그러니까 수학의 개념은 다 똑같아요. 미적분은 기본 개념은. 근데 그 접근 방법과 학습 과정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참고로 IB는, 자, 우리는 어떻게든 답만 잘 골라내면 되잖아요. 그죠? IB 과정에서는 이 풀이 과정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가 왜 이 답을 냈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자기 그 설명이 많이 들어야 돼요. 정명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외국 간 아이들이 과거 준비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나중에 실력 IB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거는 영어 실력 때문에 이 논리적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정은 맞고 답이 틀리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요.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한 대로 수학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같이 가는데, 그냥 아까 DNA적이라든지 아이 성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봤을 때 수학을 굳이 그 치열한 경쟁에 안 들어가도 이렇게 진학하는 길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수학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여기도 이제 그런 분이 있겠지만은 어릴 때라도 해외 재학 경험자, 하여튼 2년 내에서 3년 정도 해학 경험한 자들은 사실은 한계점이 많이 있어요. 알다시피 이게 이제 국어의 공백이 결국은 나중에 사회 과목 또는 뭐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주고, 이것도 제가 오랜 경험인데, 예전에 민사고라든지 뭐 영민외고라든지 이런 국제반 아이들이 일반반인데 외국에 살다 왔고 수능을 준비했어요. 수능을 준비해서 걔들이 이미 기본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잘해요. 모의고사도 잘 오고. 근데 그런 대부분 보면 수능에서 망쳐. 첫 시간 국어잖아요. 이게 국어가 아니라 문학이 아니라 완전히 뭐 그죠? 뭐 노답을 거기에 딱 번아웃이 되니까 다른 과목이 완전히 미끄러지는. 그래서 그런 걸 수타에 와왔고, 그래서 혹시 외국에 살았던 아이들은 역시 이 과목의 한계 때문에, 물론 옛날에는 이걸 이제 영어 듣기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파고들었는데 이제 그게 많이 축소돼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길을 알려주는 게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대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해외 경험자들은, 경험한 학생들은, 엄마들은 아마 100% 공감할 거고요. 근데 사실은 또 어떤 애는 영어를 잘할까 하도 영어도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오래 사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 문제풀이 중에 한글 용어를 이해 못하고 문제를 못 풀고요. 또 영어마저도 진짜 있는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막 비비 꼬아서 이렇게 하는 거 틀리게 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아이들 중에는, 외국에 사는 아이들은 영어마저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아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나마 잘하는 게 영어인데 영어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다들 공감하지만은, 우리 교육은, 교육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노름에 교육 엉망진창이 되고, 실제로 국가교육의장이 우리 교육은, 입시교육은 80%, 저는 한 99% 될 것 같아요. 바보로 만드는 교육이다. 100%
100% 공감하고요. 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우리는 어차피 정치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원래 대학도 뭐 미래 인재 양성보다는 아까 등록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근데 진정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부분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쪽의 분야는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다. 왜냐면은 내가 SAT가 몇 점이고 이 정도면 어디를 갈 수 있다가 어느 눈에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는 수능 방식은 평소에 모의고사 잘 나와도 당일날 한 번에 해가지고 컨디션이라든지 문제 어떤 왔다 갔다 유형에 따라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예. 자, 이 부분은 이제 대상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뭐 이미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이제 처음 이 전형을 접하는 부분은 특히 이제 일본 대학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SAT예요. 사실은 토플은 좀 낮은 대학이고 원래 SAT의 학력 평가 요소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 알다시피 한국에서 SAT를 총 5번을 볼 수 있죠. 그럼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한다. 총 몇 번을 봐요? 15번을 보죠. 거기서 내가 가장 좋은 점수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사실은 뭐 미국 대학은 약간 횟수를 뭐 이런데 일본은 횟수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뭐 15분까지 고난이 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언제든지 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측된 점수를 갖고 어디 대학이 가능할까? 이게 단순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좋은 대학 중에는 이제 SAT 서브제 사실은 또 크게 영어가 되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또 일본 대학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공부해 주면 꼭 세 과목, 매스, 투시, 뭐 피직스, 캠 뭐 이걸 꼭 어태치하라 이런 조건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은 뭐 1년에 한 5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P,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단계가 높은 AP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매년 5월에 시험 보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은 이제 5점 만점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65점에서 80점 사이만 돼도 5점이 나와요. 또는 50점만 받아도 4점이 되고. 네, 그래서 오히려 AP가 생각보다 이 SAT 1보다 AP가 쉬워요. 네. 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우리 스텝이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수능에 한 번으로 뭔가 결정되는 3년 내내 새벽까지 준비했는데 당일날 또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망치고 하는 애들이 아마 숱하게도 많이 봤고요. 뭐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장기적인 목표 아래서 언제든 시험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본 시험 중은 가장 베스트 시험을 또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자, 일본.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일본을 가는 방식은 소위 이재유, 그 일본 유학 시험이죠. 이제 이 방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일본이 토플을 어떻게 하는 거는 명문대학에서 대학의 영어 강의를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그 일본어를 하더라도 토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완전히 그 미국 대학 방식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왜 이 전형을 만들었냐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외국인들은 그냥 돈벌이 장사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왜 만들었냐? 특히 명문대학에서 또 정원도 적절하게 통제를 받으면서 자, 일본이 알다시피 저출산을 그 경제는 갑자기 성장하는데 고급 인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불려들이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일본어를 강의한다면은 한국이나 중국까지 좀 관심 갖지 나머지 나라 친구들은 일본이 힘들어요. 이 일본어를 접근하기가 알다시피 일본어보다 거의 70, 80% 한자잖아요. 이게 왜 서양 애들 완전히 이제 막 번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어를 해주니까 쉽게 들어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영어로 수업하면서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또 일본어 프로그램의 학교도 제공되니까 일본어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내 고급 인재로서 쓸 수 있도록 또 돼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걸 졸업하고 자국에 갔을 때 하더라도 일본과 연계된 최소한 일본을 어떤 그 도움 주는
그런 인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만든 거야. 이런 큰 취지부터 아셔야 돼요. 그냥 뭐 단순히 뭐 대학들이 돈벌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전략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을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말고도 있는데 크게 그래서 우리 입시는 뭐 이러면 이제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수시 정시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크게 4월, 9월 입학 이렇게 보시면 우리 수시 정시 이렇게 같은 길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메인이죠. 이게 9월 입학, 가을 입학이죠. 예, 가을 입학이고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4월 입학.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물론 국제학교 아이들이 시기적으로 맞지만은 또 그게 안 되면은 여기 또 한 번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국내 일반고 아이들도 여기 안 되면 처음에 했다가 안 되면 또 일로 치면 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일반고 아이들은 이게 사실 적게 뽑지만은 여기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1, 2, 3대 1도 안 돼요. 여기는 뭐 많은 6, 7대 1이고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전 세계에서 학제가 일본하고 사이클이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믿으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애들을 위해서 만든 천형이에요. 나머지는 다 외국 사이드 때문에 이게 고립화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아요. 자, 그 다음 일반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일본에서 이 G30 전형 어느 정도 일본 내에서 어떤 위상과 인정을 받느냐 하면은 거의 이게 일본 대학은 다 편차치라는 게 100의 편차치에서 이 편차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일본 아까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중학교도 다 편차치가 있어요. 이제 대학 학교 수준이 다 평가로 나는 거죠. 우리하고 학교 등급적 이 개념하고 완전 다른. 그래서 자, 일본의 중사이클 의대 수준만큼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혜택이라보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조건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실제로 자금도 많이 주고요. 네, 실제로 뭐 학비는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큰 우리 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학비에 부담은 없어요. 네. 그 중에 또 어떤 아이들은 이과 아이들은 좀 힘들죠. 문과 아이들은 알바 이게 시급이 요거도 있는. 근데 영어가 된 애들은 여기 한 2~3배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자기가 생활비 다 쓰고 등록금 다 쓰고 또 엄마한테 옷도 가끔 사주고 이런 아이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학비에 대한 거는 뭐 부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로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뭐 약간 나는 일본 기업에 하는 게 내가 조금 여기 자존심 상한다. 굳이 일본 기업 선택 안 해도 돼요. 일본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도 많이 뽑고 혜택도 많이 주고. 또 본인이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이게 미국이든 영국으로 명문대학을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유학을 갈 수도 있고 훨씬 같은 어떤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일본 대학을 사실은 더 높이 평가하죠. 랭킹을 떠나서 일본은 훨씬 앞서 있고 선진국이니까.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했는데 저희가 보통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사실 와세다가 생긴 지. 그 이후에 아이들이 어떤 뭐 대학을 잘 갔는데 어떤 커리어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이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외국에 오래 살다가 숙명여고를 들어왔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똘똘한 아이지만은 내신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방향을 일본의 소피아 대학. 소피아는 이제 캐톨릭 학교고요. 그러시면 서강대랑 비슷한 컨셉의 학교. 그래서 이제 바로 졸업하자마자 유니클로 본사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3년 만에 홍콩으로 와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아이는 저랑도 인연이 있는데 용인외고 국제관 먼저 고대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이 아이를 둘러싼 모든 사람, 얘는 이제 일본 오사카 대학 가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이 고대를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도 애가 고집이 안 꺾이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엄마도 뭐 대신 고대를 제가 이야기해 주길 바랬죠. 저는 결론적으로 이 아이를 오사카를 가라 그랬고 얘는 오사카 대학 갔어요. 다 여기 영어로 수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환학생은 칭화 대학을 갔고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얘는 사실은 학부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학부가 이 로스쿨이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가는 거예요. 자, 이 로스쿨을 잘 가기 위해서 오사카 대학이 유리한 거죠. 이해돼요? 자, 한국 대학 용인에 나와서 미국 대학 나오고 미국 로스쿨 간다. 이 레파트는 너무 많잖아요. 이 아이는 보니까 이 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한중일에 다 네트워크 있네. 그것도 나름의 명문 학교를 다 졸업했고 또 교환학생 갔다 오고. 그리고 A 로스쿨은 한 25% 정도 외국인을 뽑거든요. 이때 이 아이들의 학점 안 봐요. 학점 이미 다 스크린 되놔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백그라운드 또 나중에 A 로스쿨을 글로벌하게 어떻게 움직이는 데서 기여할 것인가. 그 포인트를 볼 때 이 백그라운드를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거를 잘 살려서 뉴욕에 있는 세계적인 로펌에서 이분 자기만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를 본다는 거죠. 자, 이제 케아에서 일본 와세다 국제학부 들어갔고 교환학생은 이제 싱가포르 NUS를 갔어요. 자, 요즘에 한국 대학에서도 교환학생이 있는데 보통은 요즘에는 원 세미스터를 보내줘요. 한 학기. 그러니까 이 와세다 CS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1년을 보내죠. 뭐 미국의 명문이든 뭐 영국 쪽이든 또 아시아든 또 한국의 연구대로 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간 다음에 바로 예를 들어 3학년 말에 도쿄에 있는 골드만삭스의 오퍼를 받고 3학년 때 이걸 먼저 결정했어요. 자, 앞에서 말한 한국의 요즘에는 골드만삭스 한국 오피스는 거의 안 뽑아요, 사람이. 지금 뭐 한국 마켓이 워낙 안 좋아서 철수하니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일본은 한 20-30명 뽑아요. 네, 굉장히 많이 뽑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IB 뱅커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뭐 이런 준접을 애들은 저기 자기 할아버지 회사 일을 할 수 있지만 왜 저런 데 가죠? 넓은 마켓을 두고, 그죠? 또 요즘에 뭐 이런 뭐 쿠팡이다, 마켓켈리 이 애들이 다 이쪽 이런 IB 뱅크 출신들 여기서 사업 아이들 네트워크 해서 이렇게 사업을 꾸려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 중에 좀 큰 꿈이 있다. 또는 우리 집안이 준재벌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IB 뱅크 이런 쪽에서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뭐 이건 아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쉽게 골드만삭스를 갖고 여기서 또 경험을 쌓아서 LSE MBA를 거쳐서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 일본에 계속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하도 되고 본인이 계속 좋으면 일본에서 계속 커리어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경험을 쌓으면 아까 뉴욕이든 뭐 싱가포르이든 서울이든 다 웰컴 해주겠죠. 이 사람이 일본에서 배웠던 그런 능력이라든지 일본의 또 특유의 그런 어떤 장점이라든지. 자, 그것뿐 아니라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어떤 아버님이 이제 상담 오셨는데 애가 딸아이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처음 한국대학 때문에 한국대학 특기자가 조금 좁으니까 그래서 일본 대학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좋네요. 우리 애가 오히려 더 일본 맞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본인은 이제 휴원스 제약, 일반인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상장회사고 마취제로 세계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저도 성장가가 한 3만 얼마 되더라고요. 자, 이 제약회사가 작년에 마케팅 기획 쪽에 2명을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인재 선발 총괄 이사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2명을 뽑는데 정확하게 한 350명이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그 중에 100여 명이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대기업도 아닌데? 근데 워낙 취업이 안 되니까 또 요런 또 알짜배기 계산이니까 또 똘똘한 애들 다 그걸로 또 어플라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50명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급 출신들. 근데 이 2명 중에 한 명을 누굴 뽑았냐? 일본의 소피아 대학의 애를 뽑았대요. 아까 영어로 하네. 왜냐면
그 앞에 아이비드다 스카이 거다 이 화려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의 맹점이 이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게 루틴화되고 있어요. 획일화된다는 거죠. 좋은 학점에 비슷한 뭐 스펙에 그죠? 근데 얘를 보니까 일본 물론 저 제약회사의 어떤 그런 연관성도 있고 영어도 되고 미래가 되네. 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그 휴먼스 제약회의 이사 그 한 분의 생각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어떤 대기업의 채용 관리자가 너무나 한국 아이들이 똘똘한데 너무나 획일화된 너무나 루틴화된 이런 인재를 구성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쩌면 또 사실은 이 디지털과 인터넷 발달로 사람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게 없을 때는 사람의 지식 차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지식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럴수록 이런 다양한 배경에 대한 매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또 맞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자, 요건 뭡니까? 이과계열도 얘는 부산에 있는 친구였는데 리치메이칸이 이제 교토에 있어요. 그 주위에 파라솔이라는 큰 회사가 있고 인턴십도 용이하게 되고 여기 갔다가 지금은 토요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얘는 저 개업 기간은 IT 융합학고요. 6편을 갔다 오고 KNC라는 세계적인 어떤 아마 또 이 업계인 분들은 전 세계 매출 50%고요. 여기는 저 연봉이 2억 정도 줘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뭐냐면 우리 그 로봇, 이 센서를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자지우지하는 회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고 하는 다 센서적인 역할이죠. 예. 지금은 저 구글 재팬 있고요. 역시 이제 한국 구글은 아마 인원이 한 3,400명이면은 재팬은 한 3,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아이들이 또 많이 선호하고 또 그 기업에서도 한국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대로 일본에 아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이제 오피스가 없으니까 도쿄 오피스 서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국 아이들이 굉장히 제격이라는 거죠. 마켓 상도 잘 알고 또 한국인 영어도 되고 일어도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취업에 대한 이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이거는 생활의 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또 자기만의 창의적인 거 해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입학에 대한 걸 또 몇 가지 사례를 보여줄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고학년 때부터 다녔고요. 부모님은 이제 이런 쪽에 관심. 그래서 아이들이 어차피 이제 부모의 그런 직업적 영향을 많이 받죠. 맨날 주워 듣는 게 그런 이야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친구 스펙은 사실은 물론 저 GPA는 뭐 괜찮지만은 아주 엑셀런트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평범하게 했다 이 정도 아닌데 물론 저 관심 분야는 되게 확실하고. 자, 이 친구가 어떻게 어플라이 했느냐? 이제 게이오, 소피아, 나고야, 그래서 또 홍콩 과기대 지원하고 먼저 게이오도 합격하고 일본 합격 통보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오를 디파짓한 타이밍이 이제 게이오가 9월에 다녀야 되니까 9월에 다니기 전에 연대 하스랑 성대 글로벌을 또 지원시켜요. 이제 어차피 이제 한 텀 국제학교 아이들이 한 텀이 이제 시간이 갭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최초 합격은 떨어졌는데 추함에 이제 연대 하스까지 왔는데 근데 이 아이는 처음에 계속 목표대로 게이오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세계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의 갭이 있기를 위해서 외국 대학을 먼저 다니고 어차피 서류로 하니까 다니면서 다니는 것도 의미는 있죠, 사실은. 자, 두 번째 역시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아빠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았고요. 얘는 이제 아트적인 감하고 허스플리트 연결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역시 뭐 뛰어나지는 않아요. 학점도 물론 AP는 몇 개 있고요.
자, 역시 이 아이는 와세다랑 이제 홍콩에 있던 폴리유가 호텔 쪽 유명한 대학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와세다를 대파지 끌어놓고 역시 9월에 다녀요. 그 다음에 연대 하스를 또 지원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또 역시 추함이 되고, 얘는 이제 한 학기 다니다가 이제 연대로 리턴한 친구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례들은 이제 국제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애들이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일반고 아이들이에요. 자, 얘는 완전히 순수 토종이죠. 전혀 외국 연수도 없고, 정확하게 학교를 이야기하면 현대고, 자사고죠. 사실 이 정도 받으면 완전 이 아이는 뭐 인수가 힘들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내신을 하긴 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 글로벌 학부로 가자 해서 플랜을 짰던 친구예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SAT 1440, 토플 요거는 없었고요. 요거는 이제 학교 했던 거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먼저 이제 4월 입학, 국내 일반고니까 4월 입학이 가능한 8, 9월에 이제 지원을 하죠. 사실은 이제 이 아이가 지원 당시는 점수가 아직 덜 나왔어요. 그래도 사실은 떨어졌고 리치벨만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9월 입학을 위해서 계속 SAT 점수를 업그레이드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세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게이오 펄로 진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아까 이 두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한 거죠. 좀 늦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또 다음 기회가 있고, 또 기회는 같은 대학 내에서도 와세다 같은 4개 학부가 있어요. 학부라면 우리 지금 단과대학 수준이에요. 4번 또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기는 또 지원의 제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일정한 점수와 일정 그게 있으면 또 내가 어디가 부족하다 그럼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점수를 만들어서 또다시 어플라이 하고. 그죠? 자, 이 친구는 저 경기도권에 내신 오는 거 역시 이과교육 없고, 얘는 이제 이과 쪽으로. 자, 친형이 이제 이재유 방식을 해서 일본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형이 같은 대학에서 보니까 이 글로벌 학부로 온 아이들한테 너무 학교에서 잘해주는 거야. 대우도 좋고 뭐 혜택도 많이 주고. 그래서 동생한테는 야, 너 이제 하지 말고 그냥 글로벌로 해서 일본에 오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해서 했던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고3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친구예요. 당연히 처음에 영어 베이스가 없죠, 그죠? 모르겠어요. 한 수능 영어의 2등급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고2 선상에서는 가능해요. 이제 독해, SAT가 독해 부분이 양양이 크기 때문에 매스는 사실은 쉽거든요. 거의 한국 아이들은 거의 만점 받으니까 사실 의외로 알고 보면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배경이 없지만은 뭐 처음부터 이제 안 됐죠, 그죠? 얘도 천주교 아마 maybe 얘는 수학을 800으로 오고 했으면은 처음에 수학 800, 리딩 800인데 처음에 리딩 한 2, 300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열심히 잘 따라왔던 아이죠. 그래서 한 4번, 5번 보면서 SAT 점수를 만들고 토플도 덩달아 상승시켰죠. 자, 그래서 이런 자소서 컨펌을 해서 이 정도 스펙이고요. 자, 리치메이칸, 도시샤, 와세사 스위스, 호세이. 자, 리치메이칸은 합격을 받았고 도시샤는 떨어졌고, 자, 호세이 또 합격하고 와세사는 떨어졌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피아 대학을 합격했고요. 사실은 조금 점수가 났는데 뭐 아까 소피아 정도 놓으면은 뭐 또 역시 일본에서 굉장히 대우받고 기회가 많다. 근데 이 친구 아마 한국에 있으면 어디 갔을까요? 아마 인서울도 못 갔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 또 더 큰 꿈을 가진 친구를 하나 보여줄까요?
자, 이 친구는 물론 이제 국제학교예요.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뱅콕에 있던 여학생인데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자, 이 친구가 사실 IB가 됐던 SAT면서는 전 세계 대학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이 친구가 지원해서 합격한 대학을 리스트를 보면은, 자, LSE 런던 정경대, 자, 이게 어떻게 있죠? 부르하신 분 계세요? 시앙스포 파리 정치대학, NIU, KU, 홍콩과기대, 연구대 다 됐어요. 그렇죠? 얘는 IB로 갔던 친구, IB 한 39 정도인데, 자, 한국 기준에서는 한국이 왜 저렇게 할까? 우리는 여기만 놓고도 머리 아프고 뭐 한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지원 단계에서 이 아이의 세계를 보는 시야, 삶의 가치, 완전히 국내들은 다르죠. 넓은 세상을 놓고 내 미래를 꿈꾸는 거죠. 그 연구대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NIU 갔을 때 MBA, 교환학생 홍콩 가고 MBA를 LS를 가고 막 이런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아이랑 여기만 막 찢고 복구하는 아이랑 설령 최종적으로 대학은 하나밖에 못 가죠. 그죠? 근데 그 상상의 자기 어떤 비전과 이거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자, 그러면 이 많은, 다 합격한 대학이니까 가장 1순위 대학이 어딜까요? 게이오입니다. 약간 의외죠. 게이오보다 훨씬 우리가 인지도 있고 많은 대학이 있는데, 왜 게이오를 썼는데, 게이오를 들어가면은 1, 2학년 때 여기 다니다가 3, 4학년 때 시앙스포를 올 수 있어요. 두 대학이 협약이 돼 있고,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다 받을 수 있어요. 두 대학이 다 또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전혀 뭐, 언어에 대한 장벽도 없고. 자, 그러면은, 왜 게이오와 시앙스포냐? 사실은 게이오, 시앙스포보다 그 넓은 의미의 도쿄와 파리를 주목한다. 왜 그렇죠? 이 산업이 잘 디벨롭된 도시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뭐 요즘은 사실은 대학 갈 필요는 뭐가 있어요? 솔직히. 다 지식은 다 뭐 유튜브로 뭐 대학보다 훨씬 더 빠른 정보들이 늘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왜 가죠? 엄밀히만 브랜드 때문에 그죠? 대학의 브랜드,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가 더 이제 우리가 취업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 현지 인더스트리, 이 산업하고 또 어떻게 연계되느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네르바 스쿨이 전 세계 4년 동안 7개 도시를 라운딩 하잖아요. 강의는 다 뭐죠? 동영상으로 다 듣고 실제 그 도시에서 그 도시의 최고 잘 나가는 기업들이랑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네.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대학은 솔직히 브랜드 파워, 그죠? 브랜드 파워 플러스 저는 하나 더 얹히면은 산업적 이걸 베이스를 보고 선택하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한국에서 막 인솔이 어찌 이거랑 완전히 뭐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SAT, 토플 또는 뭐 이렇게 있으면은 전 세계 대학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제 학비잖아요, 그죠? 사실은 미국은 뭐 좀 비싼 거 잘 알고 있고요. 한국 대학, 홍콩, 싱가포르는 비싸. 사실 학비로 보면은 한국이나 이 아시아 이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방값이라든지 생활비 요게 이제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쪽은 거의 뭐 한국하고 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도 좀 세이브하고 그래서 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더 꿈이 있으면은 뭐 또 돈도 여유있고 하면 나중에 대학원 과정을 뭐 미국이든 영국을 가는 이러한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점수도 이제 아시아권 뭐 아까 이 정도 그레이드면은 그죠? 아까 기요. 그래서 1,400대는 아까 수능 2등급 영어 실력이 있으면 충분히 아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또 내신 뭐 크게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막 아다시피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도쿄도 오피스도 있어요. 학생들이 또 많이 갖고 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안심하고 보내드리고요. 위치는 저 와세다 근처에 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잘 알고 불편한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맺게요. 가장 앞에서 말한 대로 저희 시험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식의 시험이고, 두 번째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내신체계.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같이 이런 내신체계는 없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과목이 있으면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은 90점 이상은 다 A를 주고, 이제 IB 그레이드에서 다 7점 만점을 다 주고 그래요. 그 한 반에 한 50명 중에 50명이 다 그렇게 받더라도 뭐 잘하면 일정 이상 성취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런 논리고, 우리는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더라도 6등급, 7등급 돼버리잖아요. 아이들이 돌아버리죠, 사실. 내가 어디까지 더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완전히 전쟁터 같은 교실을 만드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학생부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IB든 SAT든 객관적으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능력이라는 걸 확신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그게 뭐 자율고래하게 뭐 소설을 써놓은 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예.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진짜 중요한 어떤 대안에서 필요한 어떤 이 학생의 학습적인 능력에 대한 관심 없고, 예. 그리고 웃지 못할 뭐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에 뭐 바보 교육은 저는 뭐 엄밀히 말하면은 4차 산업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하는 교육은 쓰레기 교육이다. 뭐 저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더 재미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한국 대학생들한테 네가 고등학교 시절을 리뷰했을 때 과연 고등학교 의미는 뭐냐 했을 때, 자, 첫 번째 학교는 함께하는 광장이다. 자, 여러 가지 뭐 스포츠든 또 외국의 입장에서는 수업도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같이 해외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4개 국가 비교했을 때. 근데 이 중국, 일본은 특이하게 이게 굉장히 강하죠. 앞에서 말한 이게 팀워크를 중시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문화의 행동 배경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학교는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주고받고 사고판다. 사실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도 뭐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뭐 EBS 강의를 뭐 학원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받잖아요. 여기도 의미 없는. 오로지 남는 거는 이제 전쟁터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물론 뭐 이상적이라기보다는 뭐 이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학교랑 함께 하기도 하고 뭐 스포츠 통한 회복도 하기도 하고 또 지식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또 하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잘라내는 이런 기능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뭐 비판하지만 저도 한 20년간 이 글로벌 교육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한국이 답답하고 과연 해결점이 뭘까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이것 뭐 좌우도 오고 하는 것도 감히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결국은 제가 보는 거는 대학 진학률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잖아요. 쓸데없는 욕심을 내게 하고, 여기서 다 뭐 니 잘나니 못나니 막 부추기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 세계가 선진국은 거의 한 40%대가 적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빨리 직업으로 갈 친구 직업 인으로 빨리 해서 키워주고, 예.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사립학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다양성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하모니가 이루어가는데,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다.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앞에서 일본이 30개 대학 육성하듯이 우리는 최소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글로벌 마켓에서 활동하고 하는 걸 굳이 유학을 안 가더라도, 또 우리 아이들 일본을 안 가더라도 한국 내에서 이렇게 키워서 할 수 있는 이 일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네, 이 정치인들의 잘못된 욕심에 의해서. 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을 비교하면. 이렇게 진로든 뭐 진학이든 다양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하나의 길만 제시하니까 거기에다 모이다 보니까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자, 아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저도 뭐
깊이 있게 연구해 보니까 아까 진학률에서부터 이게 완전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릴 때부터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엘리트에 대한 리스펙트도 하고 사회적 인정해주고, 왜 엘리트들이 잘 나가야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막 3류 4류들이 막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전체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데 절대 소홀히지 않는다. 예. 제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교육을 해서 모르지만은 이 교육에서부터 모든 게 파생된다. 사회, 뭐 정치, 경제. 자, 참고로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까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영국이 대학 진학률이 30%가 안 돼요. 이게 엄청 많이 갈 것 같죠. 그러니까 대신에 영국은 유학생들이 대학을 먹였어요. 거기도. 거기는 뭐 전 세계에서 막 다르죠. 미국, 아프리카, 뭐 또 일부 한국 아이들 그죠. 근데 대신에 영국은 이런 앞에서 뭐 제가 약간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 얘기했지만은 삶의 다양성 또는 삶의 어떤 이런 거를 해줌으로써 전체가 어떤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게 올바른 또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되 너무 막 이렇게 필요 이상 욕심을 내다 보면 다 같이 망한다. 자,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안 와이즈 컨설팅이라고 세안 아카데미라는 티칭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안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을 데리고 아시아권 대학, 그 다음에 한국 대학을 담당 카운슬러가 배정을 하여 서류들을 같이 만들고 자기소개서를 같이 만들고 우리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대학, 어떤 학과들을 갈 수 있는지를 담당해서 진행을 해주는 세안 와이즈 컨설팅의 팀장 이동주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지금 당장 그 어머님들이 저를 당장 상담 신청을 하셨더라도 저를 당장 만나실 일은 없고요. 우선 먼저 어떤 수업, 교육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궤도상에 오르고 대학 지원을 하기 6개월 전 혹은 3개월 전부터 세안 와이즈 컨설팅이나 이런 곳에서 진학 상담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그 다음에 저희 스태프들이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남은 기간 대비 어떠한 성적들을 갖출 것이냐,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어떠한 수업들을 해왔는데 성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은 개요 대학을 1차,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학생이 1차를 과연 할 수가 합격을 가능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12월 달에 SAT를 한 번 더 봐서 3차를 도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어떤 대학 1차와 어떤 대학 얼리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디를 지원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나중에 이제 만나 뵈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일본 대학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 원장님의 어떤 한국 교육에 대한 상황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깊게 이제 일본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본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동경대 아실 거고,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 아마 이 세 개 대학 말고 더 많이 아신다고 한다면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시겠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 세 개 대학이 우리나라의 약간 스카이 같은 느낌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고요. 이제 옛날에는 동경대가 우리나라의 서울대 같은 국립대 역할이 되는 거고, 와세다, 게이오가 연대, 고대 같은 느낌. 현재로서는 게이오 대학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연세대처럼 와세다와 게이오를 동시에 합격을 하면 대부분 7대3 정도의 학생들이 게이오로의 진출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현재 연고대 친구들도 그렇죠. 연고대 특기자 같이 붙은 애들 보면 고대에서는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먼저 교수님들하고 열심히 합니다. 교수님들이 야 우리 고대 국제학과라 우리가 잘해줄게 뭐 1대1로 어떻게 해줄게 했는데 연대 오리엔테이션 가면 애들 다 넘어가요. 그래서 7대3 비율로 대부분 연대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도 와세다, 게이오 합격을 하는 친구들은 게이오 쪽으로 많이 넘어가듯이
현재로서는 게이오, 와세다 게이오 이렇게 평행선상에 놓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일본 어머님들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게이오가 약간 높은 위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세다가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피아가 정말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피아가 와세다의 인문학 계열 쪽으로는 거의 와세다 쪽을 따라잡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명망 있는 국립대학들, 그 다음에 와세다, 게이오, 소피아 이러한 대학들 위주로만 알아주시고, 만약 3학년 재수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남은 기간이 몇 개월이다에 따라서는 그 밑에 대학들도 쭉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대학을 크게 나누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조케이라고 해가지고 와세다와 게이오 대학을 명칭하는 말이 조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와세다의 와자, 그다음에 게이오의 케자가 합쳐져서 이제 조케이라고 하는 쪽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만약 이제 일본 대학에서 보인다, 아 이건 와세다 게이오구나라고 하는데 일본 내에서는 이제 조케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윗상자인데, 소피아가 일본 말로는 상지 대학, 지오치 대학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원들이 우리 학원은 조케를 몇 명을 보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여행 요즘 많이 안 가시겠지만 작년까지 많이 가셨다면 신주쿠 메인스트리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학원 몇백 명 배출하는데, 옛날에는 요거 두 개만 붙어 있었다면 요새는 거의 다 이렇게 조케조를 우리가 몇 명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제는 사립대학의 스카이라고 하는 곳은 저 이 세 대학을 언급을 하는 거고요. 바로 그 밑에 마츠라고 하는 대학은 일본 동경 내에서 이 조케조 바로 밑에 5개 대학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대학의 앞글자를 따는데, 현재로서는 이 노란색 테두리를 친 곳이 영어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대학들은 당연히 영어로 선발을 하고 있고, 이 마치 중에서도 요 3개는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 이 추오도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을 이제 받을 예정이고, 오직 아오야마라는 대학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또 이 친구도 영어로 프로그램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을 그어서 동경에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동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까지 한다면 여기에서 선을 그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관자인데 칸도리츠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사립대학. 요거는 교토 오사카라는 서쪽에 있는,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겠지요. 그래서 그 대학들 중에 사립 4개 상위권 대학입니다. 그래서 칸사이 대학, 칸사이 가쿠인 대학, 도시시아 대학, 리츠메이칸 대학,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탑은 이 도시시아라는 대학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원래는 칸사이 가쿠인이었는데 요새는 리츠메이칸이 이 국제화의 흐름에 맞춰서 2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 가는 명문 대학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은 국공립대를 제외하고 사립대 중심이라면 거의 여기까지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로 이제 진행하는 사립대학의 최고봉들은 이 안에 모여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요. 자, 첫 번째로 뭐 동경대학은 누구나 가고 싶은 최고의 대학이지요. 현재로서는 관동에는 동경대, 관서에는 교토대, 이 2가지로 양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학과가 최상위권이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학과를 선발을 하지는 않죠. 일본 대학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일본 문부과학성이라는 교육부에서 모든 대학마다 다 똑같은 학과들을 영어로 뽑지 말아라. 어떤 대학이 이쪽을 뽑으면 어떤 대학은 이쪽 분야를 뽑아라. 이런 어떤 물갈래기를 좀 내줘가지고 동경대에서는 현재 국제학부지만 실제적으로
이스트 아시아, 북한, 한국, 중국, 일본의 어떤 국제 관계를 기반으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일본에 대한 이해 쪽으로 접근을 하는 동아시아 국제학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대 ASD, UIC에 있는 ASD랑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20 계열은 Environmental Science, 자연과학과 환경공학 쪽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학생이 성적, 특히 이제 동경대는 저번 주에 그 면접을 봤어요. 9월 입학 학생들 원서는 이미 이전에 냈고 이제 합격 오퍼가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자 했는데 면접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할 것이냐, 어디까지 필요할 것이냐, 어떤 유형의 전쟁이 평화에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고 이건 뭐 거의 아이비리그 학생들 서프먼트 에세이 쓸 때 그 정도의 컨셉이죠. 그 다음에 학생이 원서를 썼을 때 무슨 활동을 했다라고 했으면 그 활동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 활동을 만약 했다라고 한다면 이 활동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했는데 왜 프레지던트까지 갈 기회가 있었는데 왜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했는지, 아니면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펀드레이징 했는지, 어떻게 이제 기금을 만들어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학생이 정말 했는지, 그 다음에 정말 정성 들여서 그런 것들을 작성하고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체크하는 것이 동경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일반고에 내에서도 대부분 내신 평균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좀 일반고 기준이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SAT 서브젝트 3과목 이상이 어느 정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학생이 그렇게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6개월 전이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저희한테 상담을 와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영어로 자기소개서 쓰고 그다음에 서류 어떻게 가는지 저희가 안내를 드릴게요. 와세다는 이제 뭐 가장 유명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와세다가 개이오보다는 조금 더 요새는 좀 딸린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와세다가 한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문과 이과에 대한 선발의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학생들이 일본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와세다 대학 내에서 선발할 수 있는 범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제교양학부 1학년 때 들어가서 학과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학, 지역학, 비교문학, 경제, 자연과학, 역사, 문과와 이과가 다 같이 있지요. 그 다음에 경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선호를 하는 학부고요. 그 다음에 정치경제, 1학년 때 정치경제학부로 들어가서 정치학과, 경제학과, 국제정치경제학이라는 3가지 필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부를 들어가서 내가 정치나 행정 쪽으로 가서 나중에 미국의 조지타운이나 이런 데로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정치 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비즈니스 스쿨 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경제 쪽으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부, 잘 아시는 사회과학부, 문화구상 같이 이제 일본의 막 시, 소설, 뭐 작가, 글쓰기, 뭐 학생들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원할까 말까 하는 쪽이지요. 그래서 이런 쪽을 뭐 예전부터 원한다. 작가가 꿈이었다. 뭐 시, 소설, 포임 뭐 이런 것들이 꿈이었다.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문과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쪽이고 여기가 가장 높고 여기가 2번째. 사회과학부는 국제교양학부랑 뽑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이 2가지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학과의 특성상 가장 난이도가 낮다. 하지만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 뭐 15세기 일본의 시를 공부해야 되는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와세다 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학부를 나오더라도 취업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컨셉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20학부 역시도 공학, 토목, 자연과학, 이 안에 컴퓨터 사이언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학부당 10명에서 15명, 많게는 25명씩 학부별로 또 학생들을 많이 뽑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와세다를 포함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와세다에 나는 문과야, 그 다음에 성적이 좋아, 그러면은 정경학부와 국제교양학부를 동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성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국제교양학부를 기본으로 쓰고 사회과학부나 문화구상학부를 쓰는 거고,
내가 완전히 문과 쪽은 전혀 아니고 수학과 과학 쪽이다. 이공학부를 쓰고 근데 이공학부 공학 계열로 내가 밥 벌어먹을 자신이 없어. 다른 언어과들 보면 그러면은 수학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정치경제학부를 동시에 지원을 하는 프로세스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학생의 성적을 가지고 꼭 방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요 대학이 오직 와세다 대학에 있어서 밀리는 부분이라면 이러한 영어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늦게 런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와세다 이제 국제교양학부처럼 내가 반드시 경제가 아니라 뭐 비교 문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냥 문과 관련 수업만 공부해서 졸업해야지가 안 돼요. 1학년, 2학년부터 아주 그냥 선형대수라든지 뭐 칼큘러스 심화 칼큘러스 조금 고등학교 때는 살짝 피해가지고 했다면 아주 제대로 합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배우고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시앙포라고 하지요. 시앙스포가 아니라 시앙포라든지 보코니 밀라노에 있는 정치경제대학 중에 아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제 보코니 밀란 그 다음에 시앙포 이런 학과랑도 더블 디그리를 할 수 있거나 시앙포에서 아예 1, 2학년을 시앙포에서 다니고 3, 4학년을 개요에서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석사 과정을 아까 전에 뷰티나 코스메틱 필드 쪽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3년을 개요에서 공부를 하면 자동적으로 파리 비즈니스 스쿨 HEC라고 하는 파리스 비즈니스 스쿨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이어서 거의 유럽에서 2위권 정도 되는 비즈니스 스쿨이죠. 그래서 대부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보다도 CEO 출신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비즈니스 스쿨인데 그런 쪽하고 유일하게 개요만 아시아권에서는 서로 그런 학사학사 통합 과정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한마디로 다만 이제 이쪽이 이번 연도에 졸업생이 처음 나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 지원을 시켜서 가 있고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개요 대학이 이 펄 프로그램 경제학 프로그램을 키워주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 교수 채용, 패컬티 채용, 들어가는 펀딩들, 중간에 인턴십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만약 어머니 아버님께서 만약 이제 와세다처럼 10몇 년 차 됐으니까 한국 선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보내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개요가 일본에서 가지는 어떤 레퓨테이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다. 프로그램 자체만을 본다면 개요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와세다와 개요는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동시에 합격을 했다면 또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과연 어디를 가는 게 좋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과학. 그 다음에 그런 환경과학에서 얻는 여러 가지 수치나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의 단초인 여러 가지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로 치환하는 학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래 학문이고 그래서 환경정보학에서 맨날 교수님들이 막 드론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폴루션 측정 장치 애들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그거 붙이고 하늘 날리고 에어폴루션 측정값 해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맨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국제관계나 정책, 지역학들에 융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일본 내에서 기술과학 공무원 쪽으로는 이 기가가 가장 많이 뽑히고 있고요. 한국 학생들도 이런 곳에서 환경정보, 인포메이션 시스템, IT,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해를 하고 대학원을 비즈니스 스쿨로 넘어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기간은 펄보다 생긴 지가 좀 더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개요와 와세다는 설명 안 해도 그냥 나중에 다 지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소피아는 소피아 대학은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사립대학의 스카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소피아가 아예 이 소피아에서 재직하시고 오신 분이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만드신 게 서강대예요. 그래서 서강대와 소피아는 항상 서로의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소피아 안에서도 학부가 두 가지가 있었다가 한 가지가 이제 현재로서 새로 생겼습니다. 왜?
그래서 이제 뭐 말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와세다 국제학부 많이 들어보셨죠? 와세다 시즈, 와세다 국제학부와 똑같은 성격의 와세다 Faculty of Liberal Arts 자유전공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Green Science, Green Engineering 환경과학, 환경공학 이거는 동경대에서 드렸던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속 발전 가능 학이라고 하는 네 가지 분야의 메이저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제 맨 처음에 국제교양학을 들어가서 뭐 경영경제를 할지 아니면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을 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2학년 이후에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곳은 소피아 Faculty of Liberal Arts 자유전공학을 가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뭐 와세다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포션이에요. 왜냐하면 SAT나 GPA 대신 그다음에 SAT 서브젝 교과목 성적들보다 살짝씩 낮게 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와세다 개요를 지원을 할 때 와세다 개요가 합격 확률이 50대 50이다 그러면 반드시 소피아를 넣어서 지원을 시켜서 어차피 와세다 시스랑 소피아 FLA 친구들이 취업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어디로 합격이 되면 최종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SPSF 같은 경우에서는 책자에 있듯이 뭐 Education, Economics 각각 학과 과목들을 영어로 선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게 다 중복 지원이 돼요. 와세다, 소피아 FLA도 지원이 가능하고 SPSF에 4가지의 학과가 되어 있고 2가지의 학과가 내후년까지 다 열릴 예정인데 이 6개를 학과별로 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소피아에서 합격 발표가 났는데 소피아 FLA에서 떨어진 친구가 SPSF 이코노믹스에서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고 SPSF Education이나 International Relation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떨어진 애가 소피아 FLA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피아 역시도 최소한 2개 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ICU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ICU가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ICU의 스텝이 만든 게 우리나라의 한동대인데 이제 철저하게 국제 기독대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재능을 일본에 와서 그런 크리스천리티를 전파함과 동시에 자신 이제 뭐 셀러리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와서 학생들을 거의 봉사하듯이 가르쳐 주시는 학교예요. 실제로도 일본 사람들한테 국제 기독대학이라고 물어보면 완전히 이제 다른 대학, 일본에 있는 또 하나의 미국 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학과라는 게 우선 존재를 하지 않아요. 우선 먼저 교양학부라는 곳으로 1학년을 들어가서 학생이 문과부터 이과까지 역사, 교육학, 심리학에서부터 공학은 빠지는데 이거 빼고 이공계까지 자연과학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공부할 수 있어요. 2학년 때 전공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2학년 말까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3학년부터 이 중에 하나의 전공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거의 미국 대학의 Liberal Arts College의 시스템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3, 4학년 때 전공을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총장에서부터 패컬티까지 대부분 미국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부터 좀 해외에서 좀 학생이 공부하고 이제 일본으로 들어왔다 그런 애들은 ICU로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왕 소녀들도 다 여기 나왔지요. 현 소니 총괄인 히라이 카즈오가 2000년 초반까지 소니가 매출 급전직하였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8배로 살려낸 장본인이 히라이 카즈오고 실질적으로 ICU 졸업생들 요 소니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진학파워도 작년에 IBM, 딜로이트, 토마스 회계법인, 구글 저펜 취업률은 95.7%지만 얘네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 안 되니까 안 간 거지. 대부분 기다려서 계속적으로 기업에서 오퍼 올 때까지 기다리는 애들 포함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학생당 4군데 정도의 글로벌 기업에 오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ICU는. 하지만 ICU는 SAT가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여기는 일반고라고 해서 절대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다음에서 지금 프레젠팅 해주시는 분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와세다는 일본 이제 우리나라의 내신으로 고바로 지원을 해도 모평이나 수능 성적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게이오 펄, 게이오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게이오 경제학과, 그 다음에 소피아, 그 다음에 ICU 같은 경우에는 모평 수능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SAT가 있어야 됩니다. SAT가 있어야 되고 또 몇몇 학부는 SAT 플러스 SAT 시험 안에 영어 에세이를 쓰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ICU는 SAT 플러스 영어 에세이를 써야지만 무조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는 호세 대학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밑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와세다, 게이오, 소피아 바로 밑에 있는 그 마치라는 대학의 H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SAT가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고 친구들이 토플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이 호세이 대학, 말 호세이고 법정대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취업률이 여기가 이제 커리어 센터라고 애들 취업으로 연결을 해주는 이 센터가 커리어 센터라고 하는데 이게 메이지 대학과 같이 사립대학 중에서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HSBC, 카타르, 그다음에 하코도라는 이제 광고회사, 제일기획 같은 광고회사 등으로서 한국 학생들이 취업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 네 가지가 있어서 학생들이 9월 입학에 지원을 할 때 요 GIS 국제관계학 하나 지원할 수 있고 요 세 가지 글로벌 경영, 지속가능 환경, 경제학 중에 택 1 해서 호세 대학은 총 2개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국제관계학도 하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경영경제학 뭐 다 유명하니까 아시죠? 지속가능 환경학은 도쿄는 사람이 넘쳐나요. 근데 우리나라의 뭐 분당, 수원 이런 곳은 사람이 공동화가 돼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역사회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다시금 지속 발전 가능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학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칸사이 대학 여기 동경을 벗어나서 리츠메이칸 대학은 뭐 APU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본 이제 최저한의 토플과 토익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에이션 퍼시픽 유니버시티라고 백부에 있는 뭐 이제 APU 얘기 많이 나오는데 원래 그게 이 리츠메이칸이라고 하는 대학의 본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츠메이칸은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역시 호세 대학처럼 SAT가 반드시 없어도 토플만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제관계학, 지역정책학이 있고 정보과학공학이라고 해가지고 리츠메이칸은 신기하게도 칸사이 지방 쪽에 엄청 첨단 과학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안에 캠퍼스가 정중앙에 있어서 이 과학단지 캠퍼스에서 야 너 우리 인턴십 부족한데 너 우리 뭐 파나소닉 쪽으로 너 와서 인턴십 해라 그리고 끝나고 2년 동안 우리가 잡 줄 테니까 그거 해라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오퍼가 옵니다. 그래서 IT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4월 입학으로 정보과학공학부를 뽑기 때문에 SAT 지금 이제 1, 2학년들은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3학년이나 지금 SAT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재수생인데 아무래도 토플 외에는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부분들 잘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공립대학 중에서 하나인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나고야 대학은 아이치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도요타 자동차의 본산지입니다. 나고야 대학에서 조금이라도 공부 잘한다 치면은 도요타 자동차와 렉서스 그 다음에 그 도요타 자동차와 렉서스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제조하는 덴소라는 기업이 싹 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 이공계인데 와세다 이공계도 지원을 하지만 이 나고야 이공계 중에 자동차공학, 기계공학이 있죠. 자동차의 프레임, 전기전자공학, 렉서스 하이브리드의 이 화학전지 시스템, 그 다음에 기초 응용물리학 이런 쪽으로도 가고자 하는 이공계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이런 쪽은 와세다를 같이 지원하면서 이쪽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법학 경제학만 하더라도 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렉서스나 토요타 자동차 경영 지원 파트 이런 쪽으로도 학생들이 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금방 넘어갈게요. 이제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일본의 이 6가지 분야에서 대부분 취업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 가고 싶어하는 내작의 외작의 컨설팅 펌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와세다 시리즈 국제교양학부에서 고드만삭스 5명 됐어요. 물론 인턴십이에요. 대부분 5년 이제 5명이 와세다 시리즈에서 인턴십을 5명이 오퍼를 받으면 2년 동안 버텨야 됩니다. 근데 버티기가 쉽지는 않아요. 80%가 중간에 다 퇴사합니다. 일본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버티면 어소시에이트라는 것으로 넘어가고 또 여기서 몇 년 버티면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갑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인턴십에서도 연봉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어소시에이트는 대부분 연봉 2억 5천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여기서 끝날 애들은 아니죠. 그래서 고드만삭스 인턴십 하고 그다음에 어소시에이트까지 만약 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죠. 퇴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스쿨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넘어가서 비즈니스 스쿨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지나 그 다음에 급여나 이런 부분들 아주 가장 좋은 곳이 맥킨지, 버스턴 컨설팅, 고드만삭스. 맥킨지는 작년 한국 맥킨지 같은 경우 10명 선발했는데 다 6명이 HIP, 나머지 다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도 한 명 있었던 거 그래요. 안 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신기하게도. 그리고 엑센처라는 곳은 어떤 데이터 스토리지, 그 다음에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컨설팅 해주는지, 그 밑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어떻게 일하게 해야 되는지를 광범위하게 이제 교육시켜주는 컨설팅 회사인데 뭐 수십 명씩 뽑습니다. 와세대 개요. 나중에 이제 취업자 별로 나오면 수십 명씩 뽑아요. 이 부사장 이제 딜로이트도 그렇고 엑센처도 그렇고 한국 선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쪽들 대부분 많이 포커스가 되고 일본 경영 컨설팅 회사들도 노무라 증권은 아주 유명하지요. 그다음에 베이크런스트나 에이빈 컨설팅 중에서도 문과는 와세다 개요 거의 동급으로 뽑고 동경대 애들은 여기 많이 안 오죠. 대부분 박사 뭐 이렇게 하는 애들 메이지, 소피아 이거 다 들어봤던 대학들이지요.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문과 쪽으로 갔다 이공계 쪽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고 싶다 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우선 맞춥니다. 이거 안 되면 이제 미국 대학원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계열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 학부 과정에서도 학생들 굉장히 많이 뽑고요. 이런 몇 개월 전에 다이어증권에서 일하시는 아버님이 자기 이제 아이들 이제 일본 쪽으로 대학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출신 대학 보시면 다 게이오, 와세다, 소피아, 게이오, 와세다, 소피아. 이게 항상 사립대에서 가장 많이 뽑히는 순위 게이오, 와세다, 소피아, 게이오, 와세다, 메이지 다 이런 순위입니다. ICU가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 근무자 여기는 노무라 증권은 해외 근무자만 20여 개국 지점이 있고 미쓰이 스미토모 SMFG라고 하는데 1000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다 이런 애들 해외 나가는 애들 다 일본인이 아니에요.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라고 하면 애들 다 퇴사하고 다른 데 갑니다. 언제든지 받아줄 때가 많기 때문에 중국 애들, 영어 되는 한국 애들 이런 쪽으로 해외 지사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증권이나 은행 쪽 학생들 취업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상사는 뭐 상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상사맨들이지요. 상사맨들 대부분 뭐 여기는 이제 너무 극우 기업이니까요 빼고요. 여기도 조금 많이 빼고 스미토모나 뭐 미쓰임 이런 쪽으로 학생들 많이 가는데 모집 인원 매년 뭐 몇백 명씩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좀 고되죠. 상사맨들이 맨날 이제 출장 가고 해야 되니까 뭐 현대물산이나 삼성물산 아버님 많이 계시니까요. 평균 연봉은 항상 30대 평균 연봉이 1.5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도쿄에서 본사 다 도쿄에 있어요. 다 도쿄에서 일하다가 이제 뭐 1년에 절반이 다 출장 가는 거지요. 그래서 최신 계약은 게이오, 와세다, 동경대, 소피아, 메이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학들이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대학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대학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NHK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광고회사, 제일교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이런 댄스라든지 학고 호도 같은 우리나라 이제 일본 제품을 광고하는 모든 광고는
거의 다 이 댄스라는 곳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곳에 매출의 7배 정도가 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저패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일본 컨텐츠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요새는 네, 일본 이건 제가 일본 사태 터지기 전에 만든 거라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니클로 패스트 리테일링 이런 이제 유니클로의 모기업은 패스트 리테일링이기 때문에 이 패스트 리테일링 합격 많이 하고요. 백화점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어머님이 이 미츠코시라고 하는 백화점의 세일즈 파트에 계신 분이 일본 대학 문의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좋아하는 애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일본 항공의 항공 경영 지원 파트 애들 굉장히 선호를 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다음에 이공계 기업이야말로 학생들, 한국 학생들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히타치만 하더라도 9개의 분야가 있는데 그 9개 분야 모두 다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이런 히타치예요. 우리나라는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해외 근무 애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 대부분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학생들 제 주재원 파견할 때 한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 동남아 학생들 많이 쓰죠. 시시도 같은 이제 그 화장품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공학계열, 일본 시총 5위죠. 7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의 모토가 20대, 30대로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연봉 1억 만들어주기예요. 실제 30대 애들 중에 연봉 1억이 밑은 애들이 없어요. 그 전에 다 내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 많이 안 했다고. 그래서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그다음에 그 기업을 알아야 되는 굉장한 이제 워크포스가 있는데 대신 여기에서 5년 정도를 버틴다면 일본 내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인정을 해줄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거쳐가는 기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크 이름 아마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괘씸한 분들이죠. 우리나라에서 돈 안 주고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앞으로 뺄 겁니다. 덴소 같은 자동차 부품 회사 우리가 이제 모르지만 우리는 막 렉서스, 토요타 이런 데만 알지만 실제 이제 일본이 부품 공정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1차, 2차 벤더들이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의나 셀러리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현재로서는 강력해요. 그래서 2019년 상반기가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27조고 시가총액 국내 3위인데 일본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면 44위 정도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그게 일본의 그냥 그 부품 회사의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 자꾸만 이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일본 내에서는 더 이상 그런 애들 뭐 영어 하려는 애들 영어 안 해도 되거든요. 영어 안 해도 쉽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일본하고 중국 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문부과학성에서 엄청난 서포트를 해서 장학금을 다 뿌립니다. 그러면 와세다기 소피아 리츠메이커는 한 번 들어가면 말이 뭐 1,200만 원 수업이지만 30%는 거의 100% 받고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대부분 800만 원 정도는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나중에 공부해서 들어와서 일본의 기업에서 일을 해라 라고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도 HYP, 하버드, 프린스턴, 탑 트레이닝 솔직히 대학만 놓고 보자면 50위권인 펄듀나 뭐 미네소타 트윈스리 좋은 데가 많습니다. 뭐 버스턴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들은 아주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대학을 다빈치 전형, 학생부 전형 통해 가지고 내신 뭐 1.9등급, 2.1등급까지 극한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취업 시장이 지금 좋은지 이거는 물어보고 싶은 거고 결국에는 외국에서 우수한 인재로 한국어 되고 얘네들 일본 대학들은 1학년 때 대부분 일본어 공부 시켜가지고 JLPT 따게 하거든요. 일본어 되고 한국어 되고 영어 되는 애들을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한국인 인프라나 학비 장학금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보자면 결국은 일본 대학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 건 항상 지금 시기 12월, 1월, 2월에 추가 합격을 보고서야 SAT가 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이제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안 됐다. 학생이 지금까지 뭐 이제 기분이 다운돼 있어가지고 이제야 온다. 그러면 저희도 해드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학생이 이제 1학년, 2학년 때 내신이 몇 등급이냐?
3월 모평이 어느 정도냐에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틀어서 그 해 말에 있는 SAT를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아까 전에 그러한 퍼포먼스를 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학생이 과연 한국에서 내신과 모평 기준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시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학들은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탑 20위권 글로벌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4군데 정도는 목표로 받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말이 뭐 허구가 아닌 게 개요대학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제학부 친구들 미쓰비시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동경 해상 여기도 이제 금융이에요. 노무라 증권 19명, 미쓰이 증권 19명, 엑센처라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컨설팅 16명씩 뽑습니다. AB 컨설팅이라고 이런 엑센처나 골드만삭스 잡으려고 일본 애들이 만들어내는 컨설팅 기업 16명씩 뽑아갑니다. 다이와 증권 14명 뽑아가고 어니스트 영, 그 다음에 이 KPMG, 딜로이트 유명한 회계법 PwC 우리나라에서 뭐 PwC 3인 회계법이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회계 법인들 중에 걔네들 다 2자리 단위씩 애들 뽑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가 환경정보학부 이공계 같은 애들은 엑센처에서 당연히 뽑아가죠. 이공계 경영 컨설팅 쪽이니까요. 사이버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유튜브 같은 아베마 TV라는 곳이 있어요. 걔네들이 엄청나게 컸는데 일본의 유튜브를 거의 장악을 했는데 그런 애들이 지금 학생들 계속 뽑아가지고 있고 덴츠라고 자동차 부품회사, IBM, 히언스 3명, 이런 토요타 3명 이런 쪽으로 계속 뽑아가고 있어요. 개요뿐만이 아니더라도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 국제교양학부 애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업들 다 있지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업들 다 있습니다. 전일본 항공이죠. 라쿠텐, 우리나라 아마존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뭐 NEC, 이공계는 뭐 화려하죠. IBM, 올림피스, 소니. 근데 이제 인원이 전경학부랑 국제교양학부에 비교해서 이공학부는 인원이 적죠. 얘네들은 곧바로 취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원, 정말 가고 싶은 우리나라는 뭐 카이스트도 있겠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원을 도전을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이 안 됐을 경우에 그냥 들어오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이런 쪽들을 접근할 수 있겠느냐? 요거 지금 그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간단히 언급을 했겠지만 대부분 1년 정도 아니면 9개월 정도의 퍼포먼스에서 소피아나 와세다 친구들이 일반고 내신 4등급 언저리 친구들이 그런 퍼포먼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꼭 이제 와세다 개요 합격한 애들 선배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고 걔네들 어떻게 살고 있고 이미 합격했던 애들이랑 연결해줘가지고 서로 카톡해가지고 걔네들 들어가서 사는데 도움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서지원 컨설팅 나중에 지금은 아니죠. 나중에 카운슬러들 붙어가지고 원서 쓰고 자기소개서 같이 도와주고 대학 어디 써야 되는지 해서 최종 결과 합격한 대학 어디 결정하는 것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음 프리젠터는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고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안아카데미 안기혁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소개는 그냥 생략을 하고요. 저희하고 뭐 알다시피 학생 만나가지고 뭐 이런 저런 거 가르치고 포지셔닝하고 대학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합격시킨 다음에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런 학원입니다. 이런 학원이고 한 해마다 실적률들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특정 퍼블리스의 쪽이 이게 79명으로 되어 있긴 한데 89명입니다. 89명이고요. 매해마다 이 분야에서 좀 많은 학생들을 합격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학 입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3이다. 현재 고3이다. 라고 하면 뭐 특례 쓰는 애들은 뭐 특례 쓰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고3 학생들은 이 시기에 이제 수시전형을 쓰죠. 우리 열심히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요때 준비를 하고 최초 합격 발표가 요때 나옵니다. 수시전형 최초 합격. 이때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 1등급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이고 활동 실적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합격장을 굉장히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남의 것까지 한 6장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12월 중순에 합격을 결정을 하고 대학을 결정을 하고 이때 남은 학생들한테 합격장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능을 보기 때문에 이때가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정체되는 시기예요. 굉장히 정체되는 시기예요. 특히나 내신이 나쁜데 정시에만 올인을 했다가 다른 방향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이 많겠죠. 특히 내신이 3등급, 2등급 후반부터 3, 4등급. 네. 이 학생분들이 정시로 올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수능의 불맛이나 물맛을 먹고 와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정시하느라 해놓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시하느라 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재수생들도 재수하면서 정시 준비하느라 해놓은 게 없어요. 정말 좀 답답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정말 그거에 미친 듯이 1년 동안 굉장히 오래 냈는데 결과가 없고 남은 거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부족하고 아까 방금 이사님 말씀하셨죠. 요때 찾아오셔가지고 뭐 토플 SAT 급작스럽게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재수를 SAT 토플로 하는 거예요, 사실. 예. 이때 와가지고 좋은 대학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12월에 와가지고 와세다 대학 가려고요. 예, 토플 있으세요? 예, 토플은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나왔나요? 수능 잘 못 봤어요. 와세다 토플만 넣으면 되는 대학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SAT가 높아야 됩니다. 수능이 높거나. 네. 수능도 나쁘고 내신도 나쁘고 토플만 있고 와세다 대학 못 갑니다. 예, 쓰나미 터졌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때를 상황을 예견하고 대비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고요. 특히나 지금 수능 국어에서 4등급, 뭐 3등급 모평이 3, 4등급 나온 친구들 정말 고민 많이 해봐야 되고 특히나 3월 모평에서 3, 4등급 나왔다면 애초에 사실상은 정시적으로 방향이 사실상은 정시적으로 해서 좋은 대학을 생각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해서 만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일본 대학의 4월 입학제도가 있습니다. 봄 입학제도 우리나라하고 이제 같은 이제 입학제도를 갖고 있는 대학인데 모든 대학이 이제 4월 입학을 선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특정한 이제 몇몇 대학들이 선발을 하는데 뭐 시기는 우리나라 수시 전형하고 맞물립니다. 수시 전형하고 맞물리고요. 6회 외에 우리 수시 전형 6개 카드 외에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합격 발표를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경우에는 10월 중순에 오퍼를 줍니다. 그럼 10월 중순에 오퍼를 받은 상태에서 수시 떨어져도 내가 그냥 뭐 중앙대 그냥 너반대 떨어질 거 알고 있었는데 뭐 어차피 와세다 붙었으니까 뭐 어차피 중앙대 뭐 붙어도 안 가려고 했어. 와세다 붙으면 이런 이제 약간 여유가 이제 생기죠, 사실. 네. 보통 이제 요때 시기에 이제 합격 결과를 얻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금 입시를 좀 기다려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뭐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잘 안 하시다가 지금 2년 전, 작년 이제 졸업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시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입학도 같이 생각하죠. 왜냐면 9월 입학 트랙에서 웬만한 이제 구제국 대학들, 국립대학이라고 하죠. 국립대학이거나 와세다, 개유, 동경대 상위권에 있는 학부들이 전부 다 이 9월 입학에 몰려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엄청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얼리라고 하는 10월 지원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대학도 얼리 전형이라고 하죠. 솔직히 말해서 개유 대학도 이 시기에 지원해야지만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도 이 시기에 지원해야지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제가 나눠드린 요 자료가 있을 거예요. 파란색. 요 파란색 자료에서 우리가 몇 페이지냐? 8페이지 봐볼게요. 8페이지. 우리 8페이지 보면 9월이라고 흰색으로 돼 있고 9월이라고 써 있는 게 이 9월 입학 전형을 말합니다. 가을 입학 전형. 일본은 가을로 입학을 받는 대학들이 있고 봄으로 받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체크된 부분들과 지원 시기들을 잘 지금 이 표와 함께 고민을 같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월 달에 지원하는 전형이 있고 12월에 지원하는 전형이 있고 또 2월, 4월에 지원하는 전형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봄 입학 전형과 가을 입학 3개 전형. 그러면 일본 대학이 최대 4개 정도의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연간 4개 정도의 지원 시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현재 원서 결과 부분들이 지금 낸 학생들은 4월 달에 결과가 나오죠. 지금 와세다 국제교양학부 1월 달에 지원하는 것도 4월 12일 날 학생들의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조금 이제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국어나 이제 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학 전형을 싹 다 그냥 갈아버리고 이 시기에 SAT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됩니다. SAT가 연간 시험이 있는 시기입니다. 예. SAT는 5월, 6월엔 미국에서만 있습니다. 5월, 6월, 8월, 10월, 12월, 3월. 한국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번의 SAT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SAT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하와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SAT 시험 보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 가서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커브라고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공부 못해도 SAT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SAT 좀 공부했다 싶으면 보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그 상대 점수라고 하는 그 커브 하나 틀리면 뭐 30점 떨어진다. 작년 3월 5월에 정말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미국 가서 이제 보는 친구들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해외 학생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체크해 보니까 국제학교 기준에서도 6월에 졸업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6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12학년 10월에 예, 어린이 전형이라는 걸 지원하고 그 뒤에 이제 접수 시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주변에 이제 홍콩 대학이라든가 싱가포르 대학만 사실상은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 중에서 3월하고 2월 말에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싱가포르 국공립대학 말씀드리는 겁니다. 싱가포르 사립대학들은 그냥 돈만 주면 들어가는 대학들이에요. 네, 그 대학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문대학, 싱가포르 국공립대학들, 네, 대표적인 4개 대학들이 있죠. 홍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HKU라고 하는 홍콩 대학은 사실상 어린이 전형에서 모든 게 끝나고요. 홍콩 과기대나 홍콩 중문대 같은 경우에나 요 12월까지 해서 레귤러 전형이 있죠. 1월 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은 성적이더라도 홍콩대, 홍콩과기대에서 되게 조교표 자체를 굉장히 빨리 줬습니다. 원래는 성적이 되게 높아야 이때 보통 결과를 주는데 이번에 뭐 1400대 학생들도 조기 결과가 이때 나와가지고 올해는 이제 하나의 찬스였죠. 물론 이제 지금의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시국이 빨리 끝났으면 해요. 이 합격생들한테는. 네. 그렇게 전형에 지원한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의 대학을 진학할 때 토플만 요구하는 대학이 있어요. 토플만 일반고 학생들한테 아이비 디플로마 하는 학생들은 그냥 아이비로 가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근데 일반고인데 토플만 요구하는 대학이 있어요. 대부분 이 학교들 권장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공부를 해가지고 받아주는 대학을 권장하고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지 애들도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AT를 요구하는 대학들을 저는 참 권장을 해요. 물론 이제 리츠메이컨 대학이나 도시자 대학은 토플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대학이 나쁜 대학은 아니고 취업까지 잘 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권장을 하고요. 근데 이왕 공부를 하는 거 도시자, 리츠메이컨 이 대학들 말고 좀 높은 대학으로 가자 이거죠. 기회가 있을 때 특히나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입시 난이도가 중정도 속하는 대학 대표적인 게 현재의 와세다, 게이유, 홍콩대, 홍콩과기대고 제2언어국임에도 불구하고 중위권 성적의 SAT 성적을 요구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희한한 거죠. 인기가 외국인들한테 그만큼 많고 그리고 당연하게 입시 난이도가 상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그만큼 성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도 이제 잘 헤쳐나갈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은 솔직히 권장을 안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은 네. 그나마 있었던 모티피 비자 기회도 이제 다 잃어버릴 기회라서 지금 유학생들 그냥 다 쫓겨나듯이 다 한국에 와야 돼요. 네.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할 수 있냐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연고대 졸업한 애들이 우글우글하게 스펙 쌓으면서 기다리고 있죠. 걔네들 그냥 안 좋은 거 안 죽이죠. 어쨌든 자,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쉽게 SAT를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SAT1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입니다. 국영수. 수학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수학은 중3에서 고1 수준의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 라이팅이 어렵죠. 이 라이팅을 글 쓰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AT의 800점 100점에서 400점 100점에 해당하는 이 라이팅은
어떤 사람이 문장이 쓴 거를 이렇게 다지선다형으로 어떻게 고쳐주면 좋으냐 이런 다지선다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하는 시험은 옵셔널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동경대하고 와세다 문과하고 개요 문과는 무조건 이 에세이를 필수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와세다 이과, 뭐 개요 기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에세이는 필수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시험 시기가 이렇게 있고요. SAT2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과대학에서 무조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립대학에서 야, 너 국영수만 있으면 뭐해? 사탐이나 과탐 갖고 와. 특히나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와세다 이공학부다라고 하면 SAT2에서 수학, 물리, 화를 요구합니다. SAT2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사탐, 과탐 과목인데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미적분 인문과정까지밖에 안 나와요. 확률 통계 안 나오고요. 기하배터 안 나오고요. 자, 미국 교과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AP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문과 과목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경제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고 이 AP를 반드시 요구하는 대학은 일본의 나고야 대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AP를 준비해서 일본 대학에다가 합격 부분은 굉장히 어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AP는 미국하고 홍콩, 싱가포르하고 달리 요거보다는 요쪽에다가 가중치를 좀 더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나고야 대학의 자동차공학과를 나와서 도요타에 무조건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AP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와세다 개요 문과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국립대를 제외한 사립대 문과다라고 하면 SAT1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과다라고 하면 SAT2가 있어야 되고요. 국립대다라고 하면 SAT1, 2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별 선택 다 지도를 해드리고요. 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정도의 성적 구간들이 해당이 되고 이렇게 지방 국립대학 같은 경우나 이과대학은 SAT2 필수로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고 학생이 당장에 토플 시험을 보면 몇 점이 나오냐라고 하면 제가 보통 보면 유학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라이팅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라이팅이 중요하죠. 그 능력에 따라서 애들이 처음 토플 시험을 보면 요 정도 나와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보면. 물론 이것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토플 시험 유형 자체에서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이걸 뒤로 가게 눌러야 돼, 이거 녹음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몰라가지고 이제 그것보다 떨어지는 경우고 보통 영어 목표 1, 2등급이면 잘하는 학생들, 아주 잘하는 학생들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보통은 빠르게는 1주에서 2개월 공부를 해서 토플 100점이 나오긴 합니다. 빠르게.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SAT를 보잖아요. 보통 대부분 1100 something 이렇게 나옵니다. 1100점 정도, 1600 만점에 110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요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SAT를 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보통 1000점에서 95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쨌든 되게 웃긴 게 또 우리나라 일반고 학생들, 국제학교 학생들보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나 열성이 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국제학교 학생들한테는 좀 밀리지만 이때부터 토플을 100을 만들어 놓고서는 2, 3개월 후면 SAT 1350 금방 만듭니다.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웬만하게 알고 있는 미국 대학들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의 뭐 소피아 대학이라든가 ISU 대학이라든가 국립대 중에서도 뭐 요코하마 국립대, 예.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UCL까지 도전해보죠, 애들이. 예, 요 정도로 이제 조금 괜찮다 싶은 대학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애들이 또 2, 3개월 공부하면 1450 정도의 수준이 나와요. 이때부터 가능한 대학들은 우리 정말 많이 들어본 대학들. 뭐 일본에서는 와세다, 개요, 그 다음에 뭐 동경대. 뭐 동경대는 이제 1520에 최소 1520 써야 되지만 뭐 홍콩대, 홍콩 과기대.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 에모리, 그 다음에 UC 계열의 이제 문과들, 그 다음에 뭐 NYU,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고 학생이 1년도 안 되는 공부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집중이라는 부분이 사실 필요합니다. 영어에만 나 공부를 할 거야. 영어에만 공부할 거야. 나왔을 때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제가 일반고 학생들을 좀 보내기 시작한 다음에 일반고 학생이 SAT를 하러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저희 학원 SAT 정규 강좌가 40명으로 지금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2월 24일날 이제 새로 오픈이 되는데 아마 강남권
아니다. 전국에 다 합쳐가지고 SAT 마감되는 학원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만큼 일반고 학생들도 실력이 굉장히 오르고 있고 저희 학원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고3이거나 N수생이다라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 학원에 와서 반드시 진단 테스트를 한번 볼 것을 권장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토플 없어도 SAT만 있으면 대학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토플만 있으면 대학 못 갑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인 시험으로 일단은 토플이든 SAT든 진단 테스트로 해서 판단을 하고 이 친구가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의 이제 공부 기간들을 이제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요 정도 준비 기간을 갖게 될 거고요. 요 정도 수준이다라면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1년이 안 되는 시기에 이렇게 준비 부분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집중이 이쪽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국어 수학이 2등급 미만인 예비고 이상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잘 검토를. 자, 저희 학원 요거에 맞게 SAT 토플 준비반들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토플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바뀐 뉴토플에 맞춰가지고 영특학원답게 유형별 그리고 단과별 전부 다 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3월 정규반들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뭐 주말반과 그 다음에 평일반 이렇게 주 2회씩 하는 반이 있고 요 주 2회반과 묶어서 단과를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고 요거는 이제 나눠들이 이제 파플레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SAT 이제 너무 유명해졌죠. 네. 특히 마리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마리오 팀장님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 SAT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감된 반이 지금 마리오 팀장이 온리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요 반인데 요 반은 지금 현재 당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SAT 그 시험 파이널 시험반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본 대학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대학들에서 국립하고 사립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립대가 모집 인원이 많고 국립대는 일본인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선발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영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국립대 들어가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한다면 그 주재원 자녀분들이거든요. 네, 삼성, 현대, 뭐 인도 이렇게 해서 주제 발령을 인도, 뭐 중국 뭐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는데 유학생보다 공부를 엄청 잘해요. 예, 굉장히 잘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가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지방공립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엄마 나 왜 지방 가야 돼? 이래요. 그래서 사실상 지방공립대에 성적 좋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동경공업대학이라고 해서 4월 입학 모집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동경에 이제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이죠. 세계 순위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 거기에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인이 2명이 들어왔어요. 영어 프로그램을. 네, 전부 다 저희 학생들이고요. 그 친구들 성적대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SAT 1이 1400 후반대. 그 다음에 2도 만점이 없었어요. 만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4월 입학 같은 전형에서의 국립대학들은 우리가 충분히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월 입학 전형에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호주 로컬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월에 입학을 하려면 봄에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 언제 졸업해요? 오리곤에 졸업하죠. 국제학교 대부분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4월 입학이라는 기회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교토대학도 토목고학을 4월 입학에 뽑죠. 교토대학은 되게 재밌게 내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집 영역에 안 나와 있습니다. 또 뭘로 평가하냐면 교토대학 토목공학과는 수학, 영어, 과학 점수 딱 점수 배분이 그렇게만 이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신 없이. 그래서 공인 성적이 매우 뛰어난 친구들은 교토대학 토목공학과도 노려보는 게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첫 졸업생이 지금 대학원에서 아예 5학년 때 특채로 복을 받았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국립대, 사립대 지원에 앞서서 성적을 이제 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나 토플 SAT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들 처음 하는 겁니다. 다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학원 상담 시청서에 이 무료 진단 테스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SAT든 토플이든 그 구체적인 성적을 들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할 거예요. 물론 SAT는 그 문항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도 내가 좀 영어를 잘한다. 얘는 계속 수능 영어 모평을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토플 레벨 테스트보다는 SAT 레벨 테스트 볼 것을 권장합니다. 영어 목표 2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네. 그래서
요거를 신청을 해주시고 그에 맞게 이제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영어로 선발하는 일본 의학계열 대학은 없나요? 그 G30 그 전형 보니까 일본 의과 치과 대학에서도 G30 전형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아니에요. 일단 정확하게는 라이센스가 나오는 학과들 중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학과는 국제의료복지대학이라고 하는 의학과만 2학년 때 영어로 수업을 하고 모든 대학들이 다 6년간 다 일본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학계열 대학으로 가려면 다른 준비가 필요하고 그 대학에서 요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가지고 이 일본 의학계열 준비할 때 메인 과목은 영어, 수학, 화학입니다. 네, 요 세 개 시험 보는 거예요. 네. 그것만 갈피를 잡으시면 되고 방금 오늘 설명한 내용은 풋볼 SAT로 진학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상담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